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인류 문화사상 가장 강렬한 흔적을 남긴 세계 100대 사건 중 하나인 까미유 생상스의 단스 마카비를 깊이 있게 조명해 보려 합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 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철학적 성찰을 품어야 하는가라는 무거운 질문을 던지며 이 거대한 다큐멘터리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1874년에 탄생한 이 교향시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중세의 트라우마와 19세기의 혁신적인 음악적 실험이 결합된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약 20분 동안 우리는 이 곡에 숨겨진 상징들과 그 제작 배경을 구체적인 숫자와 역사적 근거를 통해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90%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여 당시의 시대상과 음악적 구성을 하나씩 세밀하게 분석하며 여러분을 19세기 파리의 심장부로 안내하겠습니다. 이 장대한 기록을 통해 클래식 음악이 가진 영원한 생명력을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유한한 운명에 대한 이 장엄한 보고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삶의 뒷면에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부터 현대의 예술가들에 이르기까지 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인류의 영원한 숙제였습니다. 생상스가 이 곡을 작곡할 당시 유럽 사회는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이성적인 사고가 지배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불안감이 예술을 통해 분출되던 시기였습니다. 이 곡은 바로 그 불안감의 정점에 서 있는 작품입니다. 죽음이 춤을 춘다는 기괴하고도 매혹적인 상상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시간의 태엽을 거꾸로 감아보려 합니다. 모든 마디와 선율 속에 숨겨진 삶과 죽음의 대화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곡이 100년 넘게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그 기괴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유한한 운명에 대한 가장 정직한 기록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그 위대한 유산의 첫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19세기의 지적 탐구심이 어떻게 죽음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예술로 정복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시간입니다. 우리의 존재 의미를 묻는 이 선율의 깊은 울림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쌓아온 수많은 예술적 성취 중에서도 이 곡이 차지하는 독보적인 위치를 우리는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 문헌들은 이 곡이 가진 철학적 무게를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증명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곡의 역사적 근간은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간 흑사병의 공포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죽음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죽음의 무도라는 예술적 장르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7424년 파리의 한 공동묘지 벽에 그려진 거대한 벽화는 이 철학적 메시지를 시각화한 최초의 공식적인 근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상스는 바로 이 고대적이고도 원초적인 공포를 자신의 음악적 영감으로 삼아 19세기의 감수성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곡의 도입부에서 하프가 연주하는 12번의 듬은 정확히 자정의 종소리를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효과음을 넘어 인간의 시간이 끝나고 망자들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장치입니다. 중세의 뼈아픈 기억이 19세기의 오케스트라 선율을 통해 어떻게 현대적 예술로 승화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과정입니다. 14세기에 참혹했던 흑사병은 인류에게 죽음의 평등함을 가르쳐 주었고, 그 교훈은 500년의 시간을 넘어 생상스의 펜 끝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이 선율 속에서 중세인들이 가졌던 생경한 공포와 마주하게 됩니다. 역사적 문헌에 따르면 이 시기의 예술적 표현들은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상스는 그 수용의 과정을 음악이라는 가장 강력한 매체로 고착화시킨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파리의 공동묘지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기이한 공간이었습니다. 생상스는 그 공간의 공기를 오선지 위에 완벽하게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선율이 가진 역사적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흑사병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떻게 예술의 빛으로 변화했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목격하십시오. 인류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술을 통해 희망을 찾아왔습니다. 이 곡은 바로 그 불굴의 의지가 담긴 음악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칩사 24년의 벽화에서 시작된 이 춤은 1874년의 파리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19세기 중반의 파리는 낭만주의가 황혼을 맞이하고 사실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생상스의 친구였던 의사이자 시인인 앙리 카잘리스는 Equality, Fraternity라는 시를 통해 죽음 앞의 평등을 냉소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시계가 12번 울리고 죽음이 무덤개서 바이올린을 켠다는 시적 묘사는 생상스의 음악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보수적인 음악계는 이러한 노골적인 죽음의 묘사를 매우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음악에 옮기려는 시도는 종종 천박함이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생상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전적인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가장 파격적인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당시 예술가들이 겪었던 공통적인 갈등이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필연적인 산통이었습니다. 카잘리스의 시구가 가진 날카로운 풍자는 생상스의 선율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형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와 음악이 어떻게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며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구축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평가들의 혹평에도 불구하고 생상스는 자신이 믿는 예술적 진실을 밀어붙였습니다. 1872년 예술 가곡으로 처음 발표되었을 때보다 1874년 관현악곡으로 개편되었을 때 그 충격은 훨씬 더 컸습니다. 이는 음악이 가진 공간적인 확장성이 죽음의 무도라는 주제를 표현하는데 훨씬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파리의 사교계는 이 기괴한 곡을 두고 연일 토론을 벌였으며 이는 곧 새로운 음악적 패러다임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술적 자유와 사회적 통념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생상스에게 커다란 창작의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야말로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킨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앙리 카잘리스의 시어 하나하나가 생상스의 음표와 만났을 때 생겨난 폭발적인 에너지는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압도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배경을 통해 곡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당시 파리의 공기를 가득 채웠던 변화의 열망이 이 곡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생상스는 그 열망을 가장 완벽한 형태로 조형해낸 메스트로였습니다. 파리의 가스등 아래에서 벌어졌던 그 치열한 예술적 논쟁의 현장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미래가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생상스는 앙리 카잘리스의 시 구절들을 음악의 마디 하나하나에 세밀하게 배치하였습니다. 특히 죽음의 신이 연주하는 바이올린의 불협 화음인 증4도, 즉 트라이톤은 중세 시대부터 음악 속에 악마라 불리며 금기시되었던 강역입니다. 생상스는 이 기괴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가장 높은 이현을 반음 낮추는 스코르다투라 기법을 지시하였는데 이는 당시 연주자들 사이에서도 파격적인 기술적 도전이었습니다. 또한 뼈가 부딪히는 소리를 묘사하기 위해 오케스트라 사상 최초로 실로폰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1875년 초연 당시 비평가들로부터 지나치게 사실적이고 추하다는 혹독한 비난을 받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생상스는 굴하지 않고 13세기 그레고리오 성가인 다에스 이레를 경쾌한 왈츠풍으로 변주하며 죽음에 대한 공포를 유희로 승화시키는 천재성을 발휘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수치와 음악적 장치들은 곡이 끝날 때까지 1000마디가 넘는 긴밀한 구성을 통해 청중들을 압도합니다. 곡의 후반부에서 오베가 연주하는 새벽 닭의 울음소리는 이 모든 광란의 무도가 끝나고 이성이 돌아오는 시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치밀한 설계를 통해 생상스가 단순한 작곡가가 아니라 소리를 다루는 정교한 건축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배치된 악기들의 조합은 죽음의 그림자를 완벽하게 시각화합니다. 특히 저음부의 현악기들이 만들어내는 으스스한 분위기는
무덤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을 연상시킵니다. 실로폰의 타격음은 24개 이상의 마디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뼈들의 춤을 형상화합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시도들은 후대 작곡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영화 음악의 시초가 되는 장치들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생상스의 이 음악적 해부학은 오늘날 들어도 그 정교함에 감탄을 금치 못하게 만듭니다. 악보 위에 새겨진 수많은 지시어들은 생상스의 완벽주의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단 하나의 음표도 소홀히 다루지 않았으며 모든 소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바이올린의 찢어지는 듯한 고음과 첼로의 묵직한 저음이 교차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의 무도가 가진 비극적 아름다움에 매료됩니다. 그레고리오 성가의 변주는 신성한 종교적 권위에 대한 예술적 저항이자 죽음마저도 예술의 일부로 받아들이려는 대담한 선언이었습니다. 생상스가 구축한 이 거대한 소리의 성벽은 시간의 풍파를 견디고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벽 안에서 클래식 음악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천전마디의 음악적 여정은 인류의 지성이 도달한 위대한 정점 중 하나입니다. 그 정교한 매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공연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생상스의 해부학적 통찰력은 소리의 한계를 넘어 시각적 환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춤을 직접 보고 있는 듯한 생생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마법은 생상스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1875년 1월 24일 파리의 샤틀레 극장에서의 초연은 음악사에 남을 대사건이었습니다. 청중들은 무대 위에서 들려오는 뼈 부딪히는 소리와 불협화음에 경악했지만 동시에 그 강렬한 생동감에 매료되었습니다. 생상스의 친구이자 거장이었던 프란츠 리스트는 이 곡의 천재성을 즉각 알아보고 피아노 독주곡으로 편곡하여 전 유럽에 퍼뜨렸습니다. 이후 블라디미르 호로비츠가 이를 더욱 화려하게 재편곡하면서 댄스 마카브레는 피아니스트들에게도 최고의 기교를 요구하는 도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곡이 사회에 던진 충격은 예술의 경계를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금기시된 주제를 대중적인 인기로 연결시킨 생상스의 능력은 상업성과 예술성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이 곡은 단순한 클래식을 넘어 디즈니의 실리 심포니부터 현대의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며 대중문화의 뿌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1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곡은 수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죽음의 춤을 심어주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 곡의 음반 판매량과 연주 횟수는 클래식 곡 중에서도 손꼽히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상스가 포착한 인간 본연의 공포와 유희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곡을 통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춤사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이 곡의 영향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술이 어떻게 역사를 바꾸고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에 파란만장했던 초연의 기억은 이제 전 인류가 공유하는 문화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리스트의 편곡은 원곡이 가진 관현악적 화려함을 피아노라는 단일 악기로 완벽하게 응축해 놓았습니다. 호로비츠의 초절기교적 해석은 이 곡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으며 수많은 후대 피아니스트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단스 마카브레는 이제 단순한 연주곡을 넘어 예술가들의 기량과 철학을 시험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인 수많은 해석의 층위는 이 곡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생상스가 남긴 작은 음표 하나가 얼마나 큰 물결을 일으켰는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담한 시도는 인류의 문화 지형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죽음의 무도는 이제 우리 모두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유산의 기록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토록 오랫동안 그리고 이토록 깊이 사랑받은 곡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이유를 이 곡이 가진 진정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생상스는 죽음의 공포를 정직하게 마주했고 그 정직함이 전 인류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19세기의 파리에서 시작된 그 공감의 물결은 이제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물결 위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합니다. 위대한 예술은 시간을 이깁니다. 생상스의 댄스 마카브르는 그 승리의 가장 빛나는 전리품입니다. 다큐멘터리의 정점에 도달한 지금, 우리는 생상스가 남긴 이 위대한 유산이 현대에 어떻게 꽃피우고 있는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공연장에서 해마다 수백 번 이상 연주되는 이 곡은 세대를 이어가며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각 매체의 발달과 함께 이 곡이 가진 이미지 중심의 서사 구조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거장 월트 디즈니가 1929년에 발표한 The Skeleton Dance는 생상스가 제시한 시각적 아이디어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는 이 춤추는 뼈들의 이미지 속에서 생상스가 150년 전에 꿈꾸었던 죽음의 축제를 다시 봅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답습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화 감독들이 긴장감을 조성하거나 기괴한 분위기를 연출할 때 여전히 이 곡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이유는 그 음악적 구성이 가진 완벽한 서사성 때문입니다.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오케스트라가 뿜어내는 총주는 죽음의 위험과 생명의 환희가 교차하는 순간을 장엄하게 장식합니다. 우리는 이 소리의 폭풍 속에서 삶의 유한함이 주는 비장미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예술의 정점은 결국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생상스의 단스 마카브레는 그 정점을 향해 100년 넘게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이 곡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 인류가 죽음과 화해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 중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연주자들은 여전히 생상스가 남긴 이 정교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죽음의 무도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춤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의 디지털 기술과 만난 생상스의 선율은 더욱 화려하고 입체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가상현실과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이제 죽음의 무도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생상스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예술적 체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클래식 음악이 가진 고전적인 품격과 현대 기술이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시너지는 이 곡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순간에 서서 생상스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죽음이 춤을 출 때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이 음악 속에 있습니다. 100년의 세월을 견딘 이 선율은 앞으로도 수많은 세대에게 영감과 위로를 전할 것입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 춤사 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영원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예술의 위대함은 바로 이러한 영속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속성의 목격자이자 계승자입니다. 마지막 클라이맥스의 웅장한 선율이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춤의 시작입니다. 생상스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소리로 알려주었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를 쥔 여러분의 삶이 더욱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다큐멘터리의 긴 여정은 이제 그 화려한 대미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 음악적 축제의 마지막 불꽃을 온 마음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클래식 음악이 선사하는 최고의 감동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생상스의 영혼이 담긴 이 마지막 선율에 우리의 삶을 투영해 봅니다. 그 울림은 영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생상스의 댄스 마카브레를 심층 분석해 보았습니다.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통해 현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이 위대한 유산이 여러분의 일상에 깊은 통찰을 더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음악이 던지는 메시지처럼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채워가는 평안한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성원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